이번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는 신규 상장주예요. 언제 상장했냐면은 2023년 9월 18일.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아직 1년 차도 안 된 신생아죠. 애기예요, 애기. 애기인데 이 녀석은 현재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상향,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게 되면은 주가는 이런 식으로 위로 한번 뚫어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시그니처 라인 나갑니다. 코어 라인 소프트. 눌리더라도 26,500원대는 이탈이 없는 게 좋아요. 26,500원대 깨고 내려가면 추세 때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고, 여치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겠죠. 참고해 주시고 26,500원이에요. 그리고 위로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31,100원대 올라타줘야 위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급 보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도 투신 쪽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 거 나간 게 없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최근에 조금 들어왔고 수급적으로 전혀 나쁘지가 않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예요. 2023년 크리스마스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즐겁게,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사랑과 응원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24년 앞으로 쭉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섹터와 여러분들의 선택장애를 없애드리고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미리 해두셔야 추후 주가 흐름까지 챙겨보실 수 있으니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의료 AI란 무엇인가? 그동안 박프로가 집에서 하는 AI와 이동하면서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까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기업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AI 섹터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박프로가 앞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의료 AI 관련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 AI란 무엇인가? 영상 정밀 의료, 예측 분석, 자동화, 원격 의료 등의 활용. 원격 의료는 여러분들 아시죠?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진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AI 기술이 필요한 거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람보다는 뭔가 로봇, 시스템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이런 식의 데이터를 입력해버리면 알아서 척척척. 사람이 하는 실수를 로봇이 안 한다. 제로에 가깝죠. 참고해 주시고,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및 의료 AI 기업 지원 등 발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죠.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어마무시해요. 전 세계적으로 의료 AI는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고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주가는 날아간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봇과 비슷해요. 출산율이 떨어지죠.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어찌되었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요.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일단 제외하고 단순히 인구수로만 따져봤을 때 인구수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그것을 인공지능 AI 로봇, 의료 AI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CT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AI 로봇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죠. 그리고 의료 AI가 사용되는 분야는 의료 영상, 정밀 의학, 예측 분석, 연구실 자동화, AI 지원 로봇, 원격 의료 등. 의료 AI의 장점은 정확한 진단과 조기 질병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이외 의사가 다루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하여 일관된 진단과 추후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예측까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제 의학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해박하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AI보다는 월등히 뛰어날 수는 없죠. 막대한 데이터 모든 걸, 뭐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런 지식을 한 의사가 전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다 막대한 데이터를 AI는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많은 양의 의료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의료 AI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의료 데이터는 민감하고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는 쉽게 A라는 환자가 아주 민감한 뭐 에이즈라는 이런 병 혹시라도 걸렸을 경우에 이런 자료가 밖으로 외부로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환자의 데이터,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거에 대한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의료 AI는 이 정도로 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관련 기사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의료 AI 관련된 기사들을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법적 근거 마련된 디지털 헬스, 디지털 의료제품법, 국회 통과, 이런 것들도 있고, 재외국민 의료상담 서비스 출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디지털 품고 AI 입다, 차세대 헬스케어. 이 중에서 기사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각국이 급성장하는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기업 또한 세계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술과 의료 산업의 융합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의료진단, 디지털 헬스, 신약 개발 등 AI가 여러 의료 분야에 활발하게 접목되고 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0년 3,094억 달러, 약 413조, 에서 연평균 8.4%씩 성장해 2027년 5,836억 달러, 약 775조. 이를 전망해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의료 AI 시장이 지속해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도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는 모습으로 국가 차원의 의료 AI 지원, 산업 지원 정책도 예정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달 발표한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AI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에 약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 이 말은요, 일단 정부에서 의료 AI 투자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투자한다. 주가는 올라간다.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 온디바이스 AI, 여러 가지 전부 다 의료 AI까지 모조리 다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수가 줄어들고 기업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전부 다 따져봤을 때 AI 시스템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먹거리다. 자, 이 정도면 의료 AI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뭐 이게 굳이 어려울 건 없죠?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해도 의료 AI는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팩트죠. 수술 때 로봇이 들어가고요. CT처럼 로봇이 할 수 있고요. 원격 진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일정한 데이터, 병에 대한 이제 진단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AI 시스템에 전부 다 대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환자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진단을 받을 경우에 그 시스템, 그러니까 막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A라는 환자는 뭐 예를 들어서 감기이다, 뭐 A형 독감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쉽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관련주, 과연 의료 AI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봐야 되는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관련주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